반갑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정도 책에 대해서 그리고 주신 질문들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기쁨 책을 다 읽으신 분? 네, 반 정도. 네. 그럼 오늘 어쨌든 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책 바깥의 비하인드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기쁨에서 가장 김계호 작가님이 애정하시는, 사랑하시는 문장을 한번 낭독을 해주시는 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읽겠습니다. 네. 쓰면서 제일 진심으로 쓰고 있다고 느낀 부분입니다. 이 책은 책을 사랑하는 이의 첫 책이다. 책을 쓰는 동안 인생의 다른 부분이 엉망진창을 향해 엔트로피를 늘려나가도 오로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조금 덜 불행했다. 이 글이 흩어져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갖추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했다. 감히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다. 이 감정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무척 신이 난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잡히는 대로 써내려간 이 책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을 도리 역시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부족한 글에 동원된 거대한 책들에게 사죄와 존경을 바친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로 박수를? 사실 이 책을 준비하실 때 이동진 평론가가 또 독서와 관련된 책을 또 내셨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독서법 혹은 독서에 관한 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안을 받으시고 출판사에서 했을 때 뭔가 부담감은 없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동진 독서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랑 책을 대하는 게 좀 비슷하신 분이어서 사실 이동진 작가는 워낙 책을 내면 잘 팔리는 분이니까 그냥 뭐 제가 경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책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좀 걱정되기는 했죠. 책 한 권을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을 딱 받아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보드랍던데요. 딱 처음 받았을 때 느낀 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는. 나와버렸어. 이제는 정말 나와버렸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고 쉽게 써서 그냥 막 내는 사람들도 많고 뭐 책을 쓰는 법에 대해서 책을 써서 본인을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하는 저는 좀 싫어하는 부류의 분들도 많고 책이 되게 쉬워진 시대인데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책이라는 게 뭐랄까 약간 권위 있는 무언가예요. 아직은 저에게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책을 사랑하는 학창 시절을 거쳐서 대학을 가시고 또 이렇게 최근에 그런 사랑의 연장선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겨울서점이란 유튜브를 어쨌든 책에 관한 유튜브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거 시작하시는 계기랑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아요. 뭔가 나는 유튜브 스타가 되겠어, MCN에 들어가겠어 뭐 이런 거는 없었고 일단은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음악을 하다가 좋은 기회로 마포 FM이라는 작은 지역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DJ를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라디오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한 6개월 하고 관뒀는데 뭔가 라디오스러운 걸 계속 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데 팟캐스트를 할까 하다가 팟캐스트는 이미 부동의 승자들이, 강자들이 너무 많아서 있죠. 네. 빨간 책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뭐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래 유튜브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 시기에 딱 그럼 유튜브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해볼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추진력이 좋은, 행동력이 좋은 스타일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1월에 시작을 했고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죠. 1년 조금 넘어서 오늘 보니까 14,000명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이
책으로 이렇게 14,000명 넘는다는 게 사실 쉽지 저도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네. 이게 무슨 네. 일이죠 이게? 저는 10,000명이 한계일 거라고 원래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홍보, 겨울서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독서의 기쁨 책을 받았을 때 그 앞부분에 있는 책에 대한 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저자들은 그 책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겉만 중요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걸 보고 이분은 정말 마케터가 아닌가 출판사의 입장에서 정말 보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대한 물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쓸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책을 내고 나니까 제 책의 특징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책의 물성에 대해서 다룬 게 물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자책을 읽을 때의 가장 저의 난관,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전자책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훑어보는 게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물성을 가진 책만이 가능한 건데 훑어보면서 전체 내용을 구성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밑줄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써놨던 의견 같은 걸 후루룩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책 전체가 나에게 통째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데 전자책은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물적인 속성으로부터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성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서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게 된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표지 얘기도 하게 되고 내지 얘기도 하게 되고 내지는 가독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책장. 그 유튜브에 지금 겨울서점 유튜브의 인기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겨울서점의 정체성은 하라리 목소리고 이하리 책장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책장이 너무 인상적이고 저 너무 가보고 싶은 또 가서 이렇게 다 둘러보고 싶은 책장 투어 유튜브도 있었잖아요. 네, 그 책장 관리법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댓글 되게 많이 달려요. 정리 어떻게 하세요? 네, 정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버려서 원래는 저희 방침은 장르별로 정리한다라는 것이 저희 방침이에요. 철학책은 이쪽, 역사책은 이쪽, 과학책은 여기, 세계문학은 여기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을 분명히 하면서 꽂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제 이게 자리가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눕혀서 꽂아놓고 이런 지금 지경이 돼서 책장 관리는 제 생각에 그냥 책장을 하나 사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살 계획 없으시고 약간 위태위태 보여 이제 약간 네, 좀. 터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좋아하는 책만 또 이렇게 모아둔 공간은 따로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책상에 딱 앉으면 돌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책장. 그 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나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거나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책이거나 그런 책들이 있는데 별로 막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시기에 따라서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게 달라지니까 그런 책들이 꽂혀있는 책장이 한 칸 있죠. 좋을 것 같아요. 교체식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꽉 차면 새로운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빼야 되잖아요. 고민을 혼자 막 해요. 뭘 빼야 될까? 이 중에서 뭘 빼야 이게 어떤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막 하다가 하나를 빼죠. 빼면서 굉장히 미안해하죠. 것 같아요. 저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이 질문도 되게 책장만큼이나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책을 여러 번 동시에 읽으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여러 번 읽으시는지 그걸 다 정말 기억을 하시는지 진짜 그게 저는 항상 기억하고 싶은데 이제 읽고 나면은 까먹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팁이 있을까요? 네.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편인데요. 제가 병렬 독서라고 보통 하잖아요. 책 기억이 안 나진 않아요. 사실 읽을 때 왜 그러냐면 나름의 쿼터제라고 그래야 되나? 소설은 한 권 읽고 인문 교양서를 한 권 읽고 과학 교양서를 한 권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를 나눠서 병렬 독서를 하다 보면 소설을 읽다가 인문서를 읽다가 왔는데 소설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소설 서사가 나에게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억이 나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너무 오랜만에 그 책을 읽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앞에를 다시 쭉 이렇게 훑어보고 아 그래 이런 얘기였지 하고 이제 다시 읽는 거고요.
기억이 나시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읽은 책을 다 기억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설마 읽은 책을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겠어요. 기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을 목표로 책을 읽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기억하려는 목적은 없죠. 일단 책을 읽을 때는. 근데 책을 기억하게 될 때는 이렇게 저에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파트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요. 책을 좀 더 잘 기억하는 팁은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책 자체의 내용은 그냥 사실이자 책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는 나에게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거기 써 있는 내용을 나와 연관된 무언가로 만들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되게 세상에 재밌는 게 많지 않습니까? 책이 물론 즐거운 유익이긴 하지만 SNS도 있고 게임도 있고 또 올림픽도 시작했고 지금 너무 유혹이 많아요. 네. 어쨌든 책은 결국 엉덩이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오랫동안 진득하게 또 앉아서 책을 읽어야 또 그 기쁨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SNS와 인터넷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어떻게 이기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책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못 이기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차단을 해놓고 내가 정말 책을 그래도 내가 한번 작정하고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약간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방법을 추천해드리는데 하나는 아예 다 차단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고 PC를 끄고 아니면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끄고 작정하고 읽는 거죠. 또 하나는 유튜브를 한 8시간 정도 보세요. 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보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한창 스마트폰이나 PC를 여러 시간 하고 나서 걔를 딱 끄고 누웠을 때 엄청나게 허하지 않으세요? 되게 공허함이 막 하해지면서 몸이 뭔가 재밌었는데 네.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소모시킨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SNS나 유튜브나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행위들이 중독성이 강하죠. 왜 실제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사용 안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에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런 중독성 때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 코스모폴리탄 3월호의 잡지 기고 요청을 받아서 거기도 이런 얘기를 썼는데 SNS건 유튜브건 게임이건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즐겁게 하는 특히 SNS 같은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이 혼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들인 것 같아요. 다 혼자잖아요. 우린 다 혼자인데 내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고 계속 대화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받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사실 혼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둘이서 못 하잖아요, 독서는. 오로지 독서는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한 행위잖아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인 동시에 저자와 굉장히 내밀한 대화를 하는, 깊고 내밀한 대화를 하는 굉장히 두 가지의 모순적인 성격이 섞여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외롭지 않죠. 마음이 허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들어보면 되게 호기심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으신 것 같고 그게 책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 책 이외에 겨울 작가님의 지적 호기심을 이끄는 무언가가 또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책을 많이 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도 되게 많이 봐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저희 되게 악취미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홈페이지 막 들어가 보고 궁금해요. 왜 믿는지 들어가서 교주 막 찾아보고 동영상 찾아보고 막 보고 그러니까 궁금해요. 도대체 왜 믿지 이걸? 되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보는 취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저의 호기심 때문인데 또 하나는 이제 올림픽 개막 했잖아요. 저는 올림픽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제도 모골 스키 이렇게 타는 거 보면서 인간은 왜 이런 걸 할까? 모골 스키는
왜 만들어졌을까? 스키 종목 되게 많잖아요. 저 종목은 왜 만들어졌을까? 왜 굳이 저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중간에 점프는 왜 들어간 걸까? 이런 생각을 보면서 해요. 막 찾아보고 네,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들이 있죠. 네. 오늘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포스트잇에서 주신 질문들을 최대한 받아보는 것으로.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작가님 요즘 읽으시는 책 알려주세요. 요즘 읽는 책은 가장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책입니다. 전부터 되게 나왔을 때부터 되게 읽고 싶었는데 이북이 나왔길래 이북으로 샀고요. 미국 내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책이에요. 반지성주의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것을 모르는 상태에 그치지 않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 혹은 잘못된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상태, 전문가를 무시하는 상태. 그러니까 전문가가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내가 옳아, 내가 구글 찾아봤어. 내가 구글링 해봤는데 당신 틀렸어, 전문가에게. 근데 되게 쉽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 책을 요새 읽고 있고요. 맞아. 이거 제가 꼭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그림을 너무 예쁘게 어느 분이신지 그려주셔서 이거 어느 분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신 너무- 건가요? 아 정말요? 너무 예쁘게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꼭 가져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 아까 제가 대답을 한 거여서 다음 책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라는 직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콘텐츠 창작의 즐거움과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직업, 일단 첫 번째 직업의 미래는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 같고 분야마다 되게 다른데요. 북튜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되게 작은 시장이거든요. 출판사들은 대형 출판사 몇 개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대형 출판사의 인프린트들이 굉장히 많은 책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출판사들이 쓸 수 있는 광고비에는 한계가 있고 근데 북튜버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시장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는 도서 시장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안 사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튜버라는 그 유튜브 스트리밍 자체는 저는 약간 의심이 있어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클까라는 의심이 있고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뷰티 유튜버나 키즈나 뭐 이쪽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 단가 들었을 때 정말 현타가 빡 오면서 뷰티 유튜버를 할걸 뷰티를 하든지 전자를 하든 전자기기를 하든지 뭐 키즈는 없으니까 내가 못하고 정말 키즈가 대박인 것 같아요. 키즈가 진짜 네네. 단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네. 저도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영화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화 홍보 잠깐 진짜 10분, 15분짜리 올려주는데 정말 그 광고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또 작은 영화나 독립 영화나 뭐 이런 책 분야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상업으로 그렇습니다. 나눈다면 네. 수익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콘텐츠 창작의 어려움은 허리디스크. 인생의 책 탑 5까지 궁금해요. 제가 참 탑 5 이런 거 참 못 뽑는 사람인데요. 인생의 책 탑 5 그냥 지금 생각나는 책으로 그냥 해볼게요.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책으로 하자면 당연히 운명은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인생의 책으로.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이라는 책이 첫 번째에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는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꼽고 싶고요. 너무너무 좋은 소설집입니다. 저는 심지어 테드창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소설집인데요. 그걸 읽는 동안에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읽는 동안에 막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은 페이지 줄어드는 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줄어드는 게 아까운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읽고 그 뒤로 지금 두 번째를 못 읽고 있어요. 내가 이걸 다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못 읽고 있는데 그 정도로 좋은 소설집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소설집이고 제가 테드창을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독서에서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보르헤스에 대한 저의 사랑이 있는데 보르헤스는
중남미 소설가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 중에 한 명이죠. 평생 단편만 썼고요. 보레스 전집이 5권으로 미음사에서 나와 있는데 보레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 비슷하게 가네 얘기하다 보니까. 보레스랑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게 마르케스거든요.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도 단연 저희 탑5 중에 하나죠. 100년의 고독 다 읽고 났을 때, 다 읽기가 참 힘든 소설이긴 합니다만 되게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 되게 잘 읽히는 시점이 있거든요. 읽다 보면 딱 다 읽고 났을 때, 마지막 장을 딱 덮고 났을 때 되게 엄청나게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인간이 이런 걸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인간이 이런 걸 쓸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어서 걔도 포함을 시키고 싶고. 벌써 4권이네. 한 권 남았네.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 한 권은 소년이 온다로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책이 막 후보가 떠올랐지만 여성 작가도 포함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책이어서 저에게는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하고 싶고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읽었던 책인데 한동안 소년이 온다의 그 배경 사진 뭔지 아시나요? 꽃이 막 이렇게 이만큼 깔려있는 그런 사진인데 한동안 데스크탑 배경화면이 그 사진이었어요. 독서의 기쁨에서 프롤로그와 목차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구상하신 꼭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쓰시고 마무리하신 꼭지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쓰고 마무리한 꼭지는 제가 원래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순서가 물성과 정신성이 2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2부로 들어가 있는 동거와 만남과 동거가 1부였어요. 제가 쓸 때는. 근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게 바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쓴 꼭지는 만남과 동거의 첫 번째 책과의 시간이 제가 제일 처음 쓴 글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독서의 기쁨 책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제목 후보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님이랑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후보를 받아서 투표를 주변에 좀 이렇게 뭐가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독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은 제가 건의를 한 제목이었어요. 찾아봤는데 있을 것 같은 제목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가 선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되게 이 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이게 메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검색하기 쉬울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독서의 기쁨. 독서의 기쁨을 만끽하는 학생들, 뭐 이런 기사가 뜰 수도 있고 얻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생각이 났어요. 그냥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독서의 기쁨을 메인으로 하고, 사실 대표님은 책 읽고 싶어지는 책을 제목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부제로 들어가게 됐죠. 네,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위로도 그렇지만 힘들거나 약간 우울할 때 읽으시는 책이 있으실까요? 제가 우울할 때요? 우울할 때는 과학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때, 우울할 때는 책을 고를 때 나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책을 고르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무 우울하고 슬픈데 감정을 건드리는 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학책을 찾게 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우울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종류 따라 다르겠지만, 과학책의 종류 따라 다르겠지만 막 우주에 대한 책 이런 거 읽고 있으면 내가 되게 미물같이 느껴지거든요.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고민도 내가 우주의 미물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제 질문들이 비슷한가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 아까 전에 테드창 씨의 그 읽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맛없는 음식처럼 느껴지는 책도 있으신가요? 많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게 나한테 맛이 없을 것 같아를 감지하려면 충분한 수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나한테 맛없는 책을 고르게 되는 확률이 점점 줄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고르는 책 중에 실패하는 책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가끔 있긴 있죠. 아직도 있긴 있는데 그 실패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진짜 좋은 책인데 내가 너무 읽기 힘들다 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별로다 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냥 읽으려고 노력해봐요. 예를 들어서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 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맛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고수 같은 맛은 몇 번 익숙해지고 나서 맛있어지는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맛없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맛없는 책을 고르는 비율은 많이 줄었죠. 어렸을 때에 비해서. 네. 저는 웬만하면 맛있게 먹습니다. 어떤 책이든 되게 재밌게 읽어요. 네. 제가 책을 완독을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완독을 하면 그 책은 저한테 그냥 인생책인 그 정도 완독을 못하는데, 혹시 완독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저 이게 고민이 너무 심해서 교수님한테 싹 물어봤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완독을 왜 못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떨어지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읽을 때 후루룩 읽는 편이에요. 그 집중하면 그 자리에서 책 그냥 두꺼도 완독을 다 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흥미가 떨어지면 이렇게 덮어요. 그러고 다시 이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소설을 주로 보세요? 네, 저는 소설이나 시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많아요. 소설만 보시는 분들이. 네. 그게 소설에 서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야기가 재미없어지는 순간 책을 덮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완독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완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독을 하고 싶으시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다른 종류의 책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양서 쪽의 책들이나 이런 거는 서사가 없이 이제 부분 내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목차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책들은. 소설을 읽으실 때 이야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아 보는 경험도 좋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얘가 얘를 만날지 안 만날지,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만 궁금해하면서 소설을 읽기보다는, 소설을 읽을 때 묘사도 한번 신경 써서 읽어보고, 여기서 이런 묘사를 이렇게 했네, 이걸 그래 이런 게 있지,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묘사들, 그런 중간에 대화가 아닌 글들 있잖아요. 묘사나 진술 같은 것들. 거기서 서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흥미를 잃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인물에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소설의 다른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그럼 이거를 뽑아야죠? 네. 뽑고 나서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일단은 근데 뽑으시는 동안에 저희 그 북다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맞다. 북다트 받으셨죠? 네, 이게 저희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김계월 작가님께서 직접 일일이 꽂으신 거예요. 제가 꽂은 네. 거예요. 책에도 이게 나오지만 북다트가 사실 쉽게 저희가 구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점. 네. 목요일에 오셨던 분은 제가 그 북다트 그날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200개짜리 지으셨대요. 네, 약간 의도치 않게 그걸 유발한 활용을 게 됐는데.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분 드려야겠죠? 네, 그림 그리신 분, 네, 나와서 받아가시죠.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말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못한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또 계속 만들 테니까 네, 앞으로도 영상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사인회나 이렇게 사진 촬영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위층에서 복원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동하시고 저희 이렇게 한 줄로 서주셔서 사인이랑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